흐릿흐릿해 이제. 우리 빨리 이혼해 이혼. 진짜 지겨워. 너 생각 잘했다. 진짜 이 내 왼수 마음을 같은 인간.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어. 진짜. 어떻게 할까? 자, 빨리 바로 말해봐. 나도 나 지금까지 20년 동안 자기 내조하느라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재산의 반 내 거야. 그리고 뭐 해피 있지 해피는 내가 데려갈 거야. 해피? 해피는 내가 가져왔잖아. 같아. 데려오면 다요? 그러면 우리 해피 밥 한 번도 안 주고 뭘 한 번 시켜본 적 있어? 이 사람아, 내가 알기로는 말이야, 결혼 전에 가지고 온 재산이나 동물들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해피는 나랑 있을 때 더 행복해한단 말이야. 내가 재산은 너 다 줘도 해피는 안 돼. 우리 엄마가 나 줄 때 그럴 일은 없지만 이혼하게 되면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 안 돼! 아이고 안돼 우리 해피 절대 안돼. 당신한테 어떻게 살지 뻔히 보여.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애들 괴롭히긴 하고 그럴 거잖아. 뻔히 알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엄마가 준 거야. 내가 가져갈 거야. 너 재산 다 가져가. 진짜? 괜찮네. 안녕하십니까, 문상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인권 변호사입니다. 신 변호사님,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좀 말씀을 주실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가볍다고 하면 가볍고 무겁다면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겠는데요. 반려동물 천만 시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이혼하는 경우 지금 집에서 키우고 있는 우리 반려동물, 반려견, 반려미호, 반려거북이. 그렇죠. 반려구렁이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걸 누가 가져갈까, 데리고 가서 키울 것인지 참 이것도 애매한 문제일 것 같아요. 내 새끼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새끼. 거의 양육권 분쟁이에요, 거의 사실상. 그러면 개나 강아지,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들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양육권처럼 그런 것들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미래에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이 동물을 뭐로 보냐? 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 이거는 재산 분할하는 것처럼 이 소유권을 누구한테 기소시킬 것이냐? 결국 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건이니까. 결국에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대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강아지를 반쪽에서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이혼 소송하면 이혼 자체에 대한 판단, 재산 분할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양육과 관련된 판단, 그다음에 위자료가 있으면 그것까지 하는데 그러면 아이하고 달리 이거는 물건이니까 재산 분할의 한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제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서로 갖겠다고, 서로 데려가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 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아니 사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혼 소송 사건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강아지의 소유권이 지금 서로 간에 양쪽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그렇죠. 요새 그게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래서 요새 새로운 트렌드인데 이 반려동물 이 소유권 누구한테 기소시킬 거냐? 사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좀 약간 사실은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 양육권으로 봐가지고 이거에 따라 누가 키우는 게 더 적당하냐를 봐서 데려가는 쪽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결국은 소유권을 정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법에 명확한 기준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이렇게 해라라는 기준을 제시해준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명확하게 지금 뭐 규정이나 판례는 없지만 경우를 나는 삼부도 우리 법조인이니까 뭐 생각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게 반드시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하는 것 같다. 뭐 하급지 판례 중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에 이미 키우고 있었던 반려동물을 데려온 경우. 보통 우리가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죠? 투교재산. 그렇죠. 투유재산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사람의 소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원래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가져갈게. 내가 나의 투교재산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또 우리 투교재산인 경우에도 이게 결혼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투교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다라고 하면서 또 기여도에 따라서 또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 종전에 누가 데려왔다 하더라도 꼭 그 사람의 소유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기여도라는 거를 뭐 반려동물에 따지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아마 기본적으로는 결혼 전부터 키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데려오긴 했는데 남편이 데려오긴 했는데 꽁투처럼 나중에 관심도 없고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도 쏟지 않고 대신 부인이 진짜 애지중지 키우고 그것도 기간도 예를 들면 5년, 뭐 10년 이렇게 장기간 걸쳐게 되면 기여도가 커진 오히려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사실요. 부인이 가져갈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단순히 누가 데리고 왔느냐 아니면 뭐 종전부터 키우던 거냐 딱 그걸로만 기준을 해서 나눌 수는
수는 없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수밖에 없네요.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그렇죠. 공동으로 이렇게 입양하는 경우 있죠.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사실 봐요? 이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제 재산 분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재산이 축적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가 기여도를 따지죠. 마찬가지예요. 같이 공동으로 뭐 이건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물건이니까 소유권이 생겼잖아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느냐. 재산 분할은 보통 이렇게 나누는데 이건 나눌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그렇죠. 뭐 우리가 또 솔로몬의 판결을 할 수는 없잖아요. 반 나눠라. 그래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 기여도 높은 사람 쪽에다가 키우도록 하는 쪽. 보통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있죠. 우리 이제 기여도라는 건 되게 추상적인 그쵸. 기준이잖아요. 예, 이제 맞아요. 법원에서 모든 경우에 이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맞아요. 그래도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름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현재 반려동물을 누가 돌보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누가 반려동물을 주도적으로 그동안 돌봐왔는지. 그다음에 사료값이나 병원비 등을 누가 주로 부담했는지. 비용 많이 들거든요, 솔직히. 그다음에 반려동물 보호자로 등록된 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도가 누가 더 높은지.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종합적으로 기여도를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중요하겠다.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면 자기 이름도 좀 적극적으로 기재하고 그쵸. 때로는 비용도 좀 자기가 적극적으로 좀 내고 좀 이런 것까지 미리 예상하고 하는 쪽 그렇죠. 다 찍어놔야 되고 다 찍어 동영상이라고 사진이나 찍어놔야 돼. 반려동물 좋아하는 사람들 반려동물을 케어하고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많이 남겨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지고 뭐 이렇게 SNS에 올라온 거 보면 반려동물 뭐 미용하고 있는 거, 뭐 학을 먹이는 거, 산책하는 거. 사실 산책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산책을 누가 주로 시켰는지. 그러겠네요. 산책하면서 찍은 뭐 영상 같은 거나 사진 같은 거.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사진 많이 남겨놓는 것처럼 애정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는 거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양육교를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하고 다르진 않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맞아요. 반려동물이 뭐 물건으로 돼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거의 뭐 가족처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결정하는 것처럼 비슷한 조건들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맞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진짜 요즘에 천만 반려동물 시대니까 이제는 물건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다른 식으로 규율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있었던 걸로 맞아요. 그래서 2021년에 실제로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벌써 이제 2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지금 이게 법이 개정되지는 않고 있고요. 법원의 연차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 같은데 동물이 사법상 어떤 권리 지위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서 나중에 법적 혼란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물건이 아니다라고 규정하는 거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런 의견 때문에 아니 또 심사를 아직까지 제대로 좀 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더 이거를 좀 공론화시켜서 이거에 대한 뭐 개정안이 좀 조속히 좀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반려동물이 법원에서는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법적 혼란을 걱정했던 것으로 보이긴 하죠. 근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이게 생명체잖아요. 맞아요. 가족과 같은 존재이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일반적인 물건에 재산을 분할하듯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협의하에 누가 사실은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이 반려동물에도 좋은가 이걸 다시 따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서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냐면 그냥 잘 키우고 싶은 게 아니라 너한테 주기 싫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경우 막상 키우려고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자기들이 그동안 키워왔던 반려동물한테 누가 더 키우는 게 그 반려동물한테 좋은지를 따지고 대화를 통해서 실제로 양육할 사람을 결정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 솔로몬 왕의 판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것과 똑같이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잘 협의하는 게 우리 반려동물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겠죠? 신중관 문상식 변호사의 신법률 상식사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궁금증 있으시면 항상 댓글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최대한 해결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어떻게 되시죠? 유당부@gmail.com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